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반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제어문에는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선택, 제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다룰 반복 제어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 제어문은 if, if else, if elif else와 같은 그런 제어문이었죠. 그래서 이 선택 제어문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챕터 6장에서 다루는 반복이라고 하는 제어문은 정말 우리가 그 파이썬을 가지고 어떤 코딩을 할 때 절대로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챕터 6에서 다루는 반복의 내용은 먼저 반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반복문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반복문, for 반복문, 그리고 while 반복문에 대한 얘기, 그리고 for나 while 반복문과 함께 사용이 되는 break와 continue와 같은 이러한 반복문에 대해서 다른 기타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이 왜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하고 다루기 전에 반복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반복 제어문이 왜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이 각각의 제어문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보게 되죠. 자, 반복문이 왜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여시고 한번 우리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든다고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프린트 환영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이 프린트문을 5번 반복하고 싶다면 제일 단순한 방법은 이거죠.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이렇게 5번 사용해서 환영합니다를 5번 출력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환영합니다를 100번 출력하라고 제가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프린트를 100번 이렇게 문장을 쓰실 건가요? 좋아요. 그럼 100번 썼다고 쳐요. 제가 10,000번 출력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코드를 10,000줄을 쓰실 겁니까? 이거는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서 실행만 할 수 있다면 아주 간략하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5번 반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요. 자, 일단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For I in range 5 콜론 이렇게 하고요. 내가 실행할 문장을 탭을 눌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자, 어때요? Shift 엔터 눌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5번 출력하라고 했던 거를
제가 10번 출력하라고 한다면 숫자만 바꿔주시면 10번 출력이 되죠. 예, 제가 20번 출력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20번 출력이 될 겁니다. 예,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문장이 이겁니다. 이것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시키고 싶다면 이런 간단한 문법으로 예, 동일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 제어문은 동일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어문입니다. 이 제어문에는 즉 반복 제어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횟수를 제어해서 반복하는 그런 반복문이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for, in 이라는 반복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 계속 이 문장을 반복하도록 하는 조건 제어 반복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반복문의 종류 두 가지. 첫 번째 반복문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 for, 변수, in, sequence. 여기서 sequence라고 하는 것은 순서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이에요. 집합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체, 이것을 나타내는 변수 또는 그 집합이 있다면 이 시퀀스로부터 하나씩 가져다가, 즉 예를 들어서 시퀀스가 5개가 있다. 시퀀스에 데이터가 5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다가 변수에다 놓고 문장을 한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데이터를 변수에다 집어넣고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세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반복하고, 네 번째 있는 거 가져다 놓고 반복하고, 다섯 번째 있는 거 반복하고, 그리고 더 이상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을 때 이 반복문을 종료하는 그러한 형식을 갖고 있는 반복문이 횟수 제어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횟수 제어 반복문의 기본 형식은 for, 변수, in, sequence. 그런데 여기에 콜론이 붙어 있죠. 이 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콜론은 아직 문장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이다. 동시에 이후에 문장들의 블럭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for, 변수, in, sequence 다음에 콜론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들여쓰기를 하신 다음에 문장들을 쭉 기술하시게 되면 이 문장들은 하나의 블럭에 포함된 문장이 되겠고요. 이 문장 블럭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퀀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횟수 제어 반복문이죠. 그러면 조건 제어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while 다음에 조건식을 주고요. 콜론을 집어넣어서 역시 문장의 블럭을 만들어서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이 조건 제어 반복문은 이 조건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인 경우에만, 그죠? true인 경우죠. 즉 이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만 이 문장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라면 문장을 실행하고 다시 while문으로 가서 조건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참이면 또 다시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이 반복을 중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제어를 조건 제어 반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가지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시퀀스를 생성해주는 함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range라는 함수인데, 이 range 함수는 어떤 시퀀스냐면 정수들의 시퀀스입니다. 정수들의 시퀀스고요. 시퀀스라는 말은 결국은 순서가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말하기 때문에 연속된 정수의 시퀀스를 생성해주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수들의 시퀀스를 생성해준 함수인 range라는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ang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 세 가지의 인수가 주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start입니다. start.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and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step입니다. 자, start와 and와 step.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start는 시작 값이고요. end 값은 종료 값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종료 값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종료 값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시퀀스를 생성할 때 이 종료 값은 포함하지 않고 생성하는 거예요. 네, 종료 값을 포함하지 않고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그럼 스텝은 뭘까요? 증가나 감소를 하는 값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퀀스를 생성해주는 range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인수가 올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인수 중에 첫 번째 인수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기본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즉, 스타트에다가 어떠한 값도 주지 않는다면 0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요, 스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 값으로 1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스텝에다가 지정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1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퀀스를 생성하나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얘가 있는데요. 이 얘는 range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생성된 시퀀스를 리스트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함수는 이 시퀀스를 리스트의 형태로, 리스트라는 자료형의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range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range 10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range 0, 10, 그리고 1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10만 있냐고요? 앞에 스타트는 기본이 0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요. 뒤에 스텝도 기본이 1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이 된다면 스타트는 0, 스텝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range 10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 10은 뭘 의미하나요? 바로 and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인지 10에 의해서 생성된 시퀀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시퀀스가 생성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함수에 의해서 시퀀스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제일 먼저 0이라고 하는 스타트 값에 해당되는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0. 그런데요, 그 다음 연속된 정수 시퀀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합니다. 하면 그 다음 시퀀스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시퀀스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음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또 스텝만큼 더합니다. 그러면 2라고 하는 시퀀스가 만들어지겠죠?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또 다시 스텝만큼 더하면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4, 5, 6, 7, 8, 9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이 10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10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에 의해서 생성된 시퀀스는 0, 1, 2, 3, 4, 5, 6, 7, 8, 9가 되겠고 이것을 리스트로 만들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시퀀스를 출력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레인지 10 인수가 하나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AND를 의미한다. 왜? 스타트와 스텝은 기본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수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1과 11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스타트를 의미합니다. 11은요, AND를 의미하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퀀스는 어떻게 될까요? 예, 1부터 시작하죠. 1. 그 다음에 1에다 1 더하면 2. 2에다 1 더하면 3. 3에다 1 더하면 4. 이렇게 해서 5, 6, 7, 8, 9, 10까지 만들어지고 AND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1부터 10까지의 시퀀스가 만들어지죠. 아시겠습니까? 스타트가 1, AND가 11이기 때문에 11을 포함하지 않는 1부터 1씩 증가된 연속된 정수의 시퀀스를 생성해 주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세 번째 있는 레인지 함수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있는 레인지 함수는 세 개의 인수가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start, 요거는 end, 요거는 step이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생성된 시퀀스는 어떻게 될까요? 1부터 시작하는데요. 1에다가 2를 더하면 3이 되겠죠. 3에다가 2를 더하면 5가 되겠죠. 5에다가 2를 더하면 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 11, 13, 15, 17, 그 다음에 19가 될 거고요. 근데 19에다 2를 더하면 21이 되니까 20을 넘어버리죠. 예,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AND가 20이니까 20보단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20보다 작은 것까지 시퀀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스텝이 2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1부터 하나씩 건너뛰면서 시퀀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퀀스, 그리고 그 시퀀스의 리스트를 함수를 적용해서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이런 결과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은 이번에는 스타트가 1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생성된 시퀀스는 10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0으로부터 시작해서 AND는 0이고 스텝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10에서 1을 빼주면 9가 될 거고
9에서 2를 빼주면 8, 7, 6, 5, 4, 3, 2, 1 될 거고요. 1에서 2를 빼주면 0이 될 텐데 이 0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9, 8, 7, 6, 5, 4, 3, 2, 1과 같은 시퀀스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출력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 연속된 정수의 시퀀스를 생성해주는 함수 range, 이것은 횟수 제어 반복문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for 반복문인 횟수 제어 반복문은 그러면 우리가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여기서 생성된 시퀀스가 뭘까요? 예, 0, 1, 2가 되겠죠. 그렇죠? 레인지 3에 2에서 생성된 시퀀스는 0, 1, 2입니다. 그러면 for 반복문은 이 i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처음에 0을 가져다가 넣죠. 그리고 일단 실행할 문장을 한번 실행합니다. 그럼 환영합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시퀀스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i에다 넣고 또 이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럼 또 한 번 환영합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시퀀스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i에다 넣고 환영합니다를 출력하니까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이상 시퀀스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for 반복문을 종료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환영합니다라는 문장을 3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점이 들지 않을까요? 예, 이 i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들은 사용하지 못하나요? 예, 사용하지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라는 변수의 값을 사용한 횟수 제어 반복문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요건 밑에 나와 있는 예인데요. 자, su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sum이라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for 반복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이 횟수제 반복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이것이 for 반복문이죠. 이 for 반복문에서 이 range라는 함수에 의해서 생성된 시퀀스는 1부터 10까지죠.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시퀀스의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다가 i에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 반복할 때는 i의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i의 값이 1인 상태입니다. 1인 상태에서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1이라고 하는 i의 값을 더하니까 1이 되겠고요. 그 1을 sum의 값으로 다시 바꾸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예, 요 값이 1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for 반복문으로 갔을 때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시퀀스의 데이터 2를 i에다 넣으니까 이 i가 1이 아니라 이제 2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반복을 다시 하면 sum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 1을 에다가 i의 변수의 값 2를 더하면 3이 되겠네요. 그 3을 다시 sum에다 넣으니까 1이 없어지고 3이라는 값이 되겠네요. 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for 반복문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에 있는 3이라는 시퀀스 데이터를 i에다 넣으니까 i의 값이 3으로 바뀔 거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반복을 하면 3에다 3을 더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sum은 다시 3이 아니라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i가 10이 될 때까지.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i의 값이 10이 되었을 때, i 값이 10이 되었을 때 여기에는 45라는 값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i의 값이 10이 되었을 때 45에다가 10을 더하면 55가 될 거고, 그 55를 다시 썸에다 넣으니까 45가 55로 바뀌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호반복문에서 보니까 다음에 시퀀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for 반복문을 중단하고, 중단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러 가겠죠. 다음 문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s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여라가 되겠죠. sum이라는 변수의 값은 55입니다. 그래서 5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for in이라고 하는 횟수 제어 반복문은 이렇게 단순히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퀀스의 각각의 데이터를 반복할 때마다 활용해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이 프로그램은 1부터 10까지 더했을 때 그 결과값이 무엇인지를 계산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for 반복문의 전형적인 예제이죠. 자 이제 for 반복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정수 n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n각형의 다각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레버러토리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터틀 그래픽을 통해서 텍스트를 읽어드릴 때는 텍스트 인풋, 그 다음에 숫자를 읽어드릴 때는 num input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숫자를 입력받기 위한 함수는 num input이라고 불리는 함수이고요. 이 num input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title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prompt는 여기에 나타날 메시지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디폴트 값과 미니멀 밸류, 그 다음에 맥시멈 밸류, 미니멈 밸류와 맥시멈 밸류, 이렇게 세 개를 넣을 수 있는데,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처음에 나타날 값, 그 다음에 입력을 받는 최소값과 입력을 받을 때 유효한 최대값, 이걸 지정하는 인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num input을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를 하나 입력받은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터틀이 그 해당되는 수의 다각형을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터틀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이면 100만큼 이동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각도를 이만큼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회전하는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팔각형이면 360을 8로 나눈 각도가 되겠죠. 몇 도죠? 60도죠. 만약 사각형을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360도를 사각형을 그리면 90도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360도를 내가 그리고 싶은 다각형의 수로 나누면 예, 한 번에 회전할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큼 이동하고 60도 회전하고 100만큼 이동하고 60도 회전하고 또 100만큼 이동하고 60도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팔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몇 각형을 넣느냐에 따라서 터틀은 거기에 맞는 다각형을 그려주게 되죠.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자, 터틀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터틀을 만드는 부분이니까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터틀로부터 여기서 이 num input을 쓸 때는 t를 쓰지 않고 터틀이라고 하는 모듈명을 씁니다. 그래서 터틀 점 다음에 num input 그리고 요 부분이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요게 메시지였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디폴트 값이었어요. 예, 처음에 나타날 때는 3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최소 값은 3이고 최대 값은 12. 그러니까 최소 삼각형에서 최대 12각형까지 그릴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터틀로부터 이렇게 인풋을 받아들이고 n이라고 하는 수를 입력을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for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다각형을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for 반복문이 이렇게 있죠? 이 for 반복문만 한번 놓고 한번 잘 보시죠. 이 for 반복문에 보면 오른쪽에 range라는 것이 있어요.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가만히 보시면 이 range 함수의 인수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 뭐죠? 예, 바로 n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수로 형변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입력이 되면 이거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n 그러면 n을 정수로 바꾸고 range 함수를 썼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n을 8을 넣었다면 range 8이 되겠죠. 그래서 range 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퀀스가 만들어지나요? 0 맞아요?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for i in range 8 이렇게 되는 거죠. 팔각형이 만약 8을 넣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리나요? 예, 이 두 개의 실행할 문장을 잘 보세요. 예, forward back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100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각도를 이만큼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left를 썼죠. 얼마만큼 회전을 합니까? 예, 360을 n으로 나눈 각도만큼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슬래시를 두 개 썼느냐고요? 요것은 360에 대한 몫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몇 도, 예를 들어서 59.88887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360을 n으로 나누는데 정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몫을 계산하는 연산자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팔각형인 경우라면 이게 60도가 되겠죠. 360을 8로 나누니까요. 그래서 100만큼 이동하고 60도 회전. 또 100만큼 이동하고 60도 회전. 100만큼 이동하고 60도 회전. 이것을 몇 번 반복하나요? 예, 총 8번 반복하는 거죠. 왜냐면 요 시퀀스의 개수가 8개니까요. 그래서 팔각형을 그리게 되겠고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거 아주 간단한 건데 다각형을 그리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빨리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 셀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import tut. 예, 터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터틀.터틀. 그래서 터틀 만들고, 이 터틀의 쉐입을, 예, 꼭 안 해도 됩니다만, 예, 거북이 모양으로 바꿨어요. 자, 이제 몇 각형을 그리고 싶은지 실제로 입력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n이라는 변수에다 입력을 받아들일 건데, 터틀로부터 num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아들일 겁니다. 이 다각형의 제목은, 이 대화 상자의 제목은 입력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몇 각형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이 3이고요. 최소 3, 최대 12 이렇게 넣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을 받아들였으니까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for I in range 그리고요 이 안에다가 n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 n을 정수로 변환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넣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터틀을 forward 터틀의 left 360을 n으로 나눈 몫이죠. 이렇게 해서 터틀을 작동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터틀을 메인 루프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들여쓰기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다면 아마도 터틀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Shift Enter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시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나타나. 이거는 터틀 그래픽을 위한 창이고요. 여기에 몇 각형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디폴트로 3이 나타나죠. 저는 오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5를 넣었어요. 5를 넣고 OK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오류가 생겼네요? 어떤 오류가 생겼나 봤더니 이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사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range라고 하는 것은 정수들의 시퀀스를 만드는 거라서 이 n이라고 하는 변수를 그냥 여기다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봤더니 num input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입력받은 숫자를 실수의 형태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int로 이렇게 형변환을 해서 이렇게 n을 정수로 바꾼 다음에 회전을 시켰습니다. 자, Shift Enter 누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몇 각형을 그리고 싶은지 물어보죠. 아까처럼 오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하고 누르면 OK. 이거 또 왜 이럴까요? 터틀 오브젝트 노 애트리 LF. 아까 제가 이걸 잘못 썼나봐요. LEFT forward 이렇게 써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Shift Enter. 자, 몇 각형을 그리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오각형 됐나요? 이거 닫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ift Enter. 이게 지금 이게 보면 항상 조금씩
그 파이썬에서는 이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할 때는 조금씩 터틀 그래픽 문제가 좀 있어요. Shift 엔터. 예, 몇각형을 그리고 싶은지 오각형. 오케이. 예, 됐네요.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 터틀 그래픽을 수행할 때 간혹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혼선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네,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또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Shift 엔터. 지금 계속 뭔가 조금 꼬였어요. 예, 이때는 파이썬 쉘을 다시 리스타트 시켜서 네, 초기화를 시켜주면 좋겠네요. 자, Shift 엔터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자, 이제 정상적으로 화면이 떴어요. 자, 몇 각형을 그리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예, 12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예, 오케이. 됐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12각형인 터틀 그래픽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됐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레버러토리인데 이 원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반지름이 80인 원을 50개를 그려보자. 예. 바탕화면은 블랙이고 선의 색상은 그린이고 50개의 원을 그리는데 예, 50분에 360도씩 그러니까 50분에 360을 한 그 각도만큼씩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그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멋진 그림이 나올 텐데 그걸 위해서 바탕은 블랙으로 선의 색상은 그린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솔루션을 한번 볼까요? 터틀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피드라고 하는 이 함수는 터틀의 움직임을 가장 빠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제로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터틀의 그 펜의 색상을 컬러를 이용해서 그린 색상으로 바꿨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반복문이죠. 미안합니다. 네, 이 반복문입니다. 자, 이 반복문은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n을 50으로 넣었어요. 50번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for i in range n 했는데 여기서 n을 50으로 직접 지정해도 되고요.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지정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 range 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시퀀스는 어떻게 될까요? 0부터 49까지 되겠죠. 예, 어쨌든 i라는 변수에다 하나씩 넣으면서 50번 반복하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문장을 50번 반복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점 위치로부터 반지름이 80인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n분의 360도를 회전시킨 다음에 또 다음 반복 때 서클을 또 그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다각형을 출력할 수 있고요. 자, 터틀이 보여지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hide turtle이라고 하는 함수 썼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에 여기에 나와 있는 터틀을 만드는 문장은 그대로 쓸 거고요.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틀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터틀의 스피드를 가장 빠른 스피드로 했고요. 터틀의 컬러를 그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변수 n을 이용을 해서 쓴 이유는 이 n이 두 번 쓰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변수에다가 값을 치환해 놓는 것이, 만약에 원의 개수를 100개로 바꾸고 싶으면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편리하게 쓰시는 것이 좋은 거죠. for I in range 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터틀의 서클, 그 다음에 반지름이 80인 서클이죠. 그 다음에 터틀의 레프트는 360분의 n분의 360이죠. 이 각도를 뭐 정수로 해도 되고요, 뭐 실수로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을 거고요. 터틀은 보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t.hide 터틀 했고요. 터틀.main 루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Shift Enter 한번 눌러볼게요. 예, 지금 현재 이 터틀이, 이 터틀 그래픽이 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에러가 생겼는데요. 터틀의 컬러를 제가 80으로 했네요. 서클을 80으로 해야 되는데요. 네, 미안합니다. 미스타이핑이에요. 자, Shift Enter.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그려졌는데, 이러한 형태의 터틀 그래픽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Shift Enter. 요 터틀, 제가 지금 이게 모니터가요, 저는 이게 와이드한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예, 바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려진 걸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 이런 형태의 터틀 그래픽을 그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이 레보레토리를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 횟수 제어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기 위한 용도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제 그래픽 말고요,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불리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정수 하나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후에 팩토리얼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n까지 곱한 수잖아요. 예, 우리는 이것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팩토리 무엇인지 아시죠? 5 팩토리얼은 122 계산이 되고 나와 있네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았어요. num이라는 변수로 정수를 입력을 받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반복문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팩트라고 불리는 변수 하나를
초기 값을 1로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 팩트에다가는 계속 값을 곱할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0이면은 0이 곱해지면 무조건 0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팩트에다가 i로 곱해서 다시 팩트에다 넣는 이런 형태의 행위를 할 건데, 그렇다면 팩트의 초기 값은 0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range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 range는 1, 넘 플러스 1이네요. 정수를 입력을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5팩토리얼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5라고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시퀀스는 뭐가 돼야 될까요? 1, 2, 3, 4, 5까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라는 시퀀스를 만들기 위한 range 함수는 스타트가 1이고 end가 6이고 스텝이 1인 그런 함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num에다가 1을 더한 겁니다. num이 5니까요. 자, 그래서 start는 1, 그 다음에 end는 num 플러스 1 이렇게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만약에 5 팩터리를 구한다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i에 시퀀스 하나씩 갖다 넣었죠. 1이라고 하는 시퀀스 데이터를 i에다 넣고 1을 1에다가 곱해서 팩트에다 저장합니다. 자, 2가 들어왔을 때는 그 팩트에다가 2를 곱해서 다시 저장하니까, 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겠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5팩토리얼을 구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구하고 그 팩토리얼의 결과를 출력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5를 넣으면 5팩토리얼이 구워질 거고 12를 넣었을 때 팩토리얼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솔루션은 이제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반복문의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요. 그게 뭐냐면 조건 제어 반복문이죠. 조건 제어 반복문은 while이라고 하는 걸 써요.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요 while 다음에 괄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저는 습관상 이걸 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괄호가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while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진 조건식, 이게 이제 조건식이죠. 이게 조건식입니다.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i가 0이죠. i가 0이에요. 그러면 i라는 변수가 0이고, 자, i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i라는 변수의 값이 처음에 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while이라는 반복문에서는 이 조건식을 평가를 해서 조건식이 참이면 이 문장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i는 지금 0이죠. 0은 3보다 작나요? 예, 참입니다.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라는 것을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i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니라 이제 1이 되겠죠. 1이 된 상태에서 다시 반복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i가 3보다 또 작은지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i는 지금 현재 1이니까 1은 3보다 작잖아요. 참입니다. 그러니까 환영합니다를 출력하고 다시 i를 또 하나 증가시키죠. 그러면 이제 i는 1이 아니라 이제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while 반복문으로 가면 2는 3보다 작나요? 예, 맞습니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환영합니다를 출력하고 i를 1 증가시키죠. 그러면 이제 i는 3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while 반복문에서 조건식을
확인해 보죠. 3은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인데요. 3은 3보다 작습니까? 아니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while 반복문의 반복을 중단해 버리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환영합니다를 3번 반복해 출력하는 그런 문장이 된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while 반복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것이 무엇인지 쓸게요. 요거는요, 바로 초기값입니다. 그리고 요건 뭐죠? 조건이죠.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거 이 range 함수에서 요거는 뭐였죠? 영어로 start. 요건 뭐였죠? end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였죠? step이죠. 아하, start, end, step.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환영합니다라는 문자열을 3번 반복했어요. 이러한 형태의 문장을 for 반복문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죠. for I in range 3 콜론 그 다음에 프린트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죠.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range 함수를 조금 더 달리 써볼게요. range start는 0이고요. end는 3이고요. step은 1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range 함수에서 start, end, step과 같이 자, 이 range라고 하는 그 함수에서 나온 시퀀스가 i라는 변수에 담기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i에다가 0을 넣는 문장을 먼저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while 반복문에서는 i가 and, 즉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반복할 문장을 써주고 그 다음에 스텝에 해당되는 즉 스텝이 1씩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i를 1씩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의 문장을 넣어서 while 반복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while 반복문은 태생이 조건 제어 반복문인데 이걸 이용하면 횟수 제어 반복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장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실질적으로 반복하고 싶은 문장은 어떤 거였죠? 바로 이거였어요. 요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반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환영합니다. 이 환영합니다라는 문장을 내가 반복을 3번 하고 싶을 때 이런 형태를 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시킬 때 while 반복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시키고자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i는 0, while 그 다음에 i는 끝값보다 작다 5번이라면 이렇게 콜론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할 문장 그 다음에 맨 뒤에는 i는 i 플러스 1과 같은 문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복시키고 싶은 이 문장을 5번 반복하는 문장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3번 반복하는 문장을 한번 주피터 노트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i를 처음에 0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while이죠. 그리고 i는 3보다 작다 콜론, 그 다음에 프린트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i는 i 플러스 1. 요거를 조금 더 단축시키고 싶으면 i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하면 환영합니다를 3번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 Shift 엔터 눌러볼게요. 어때요? 환영합니다가 3번 출력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시죠. 만약에 스타트를 1로 주게 된다면 이걸 3번 반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4보다 작다 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1, 2, 3. 예, 이렇게 i 값이 증가됨에 따라서 반복이 3번 반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i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초기 값이 1이라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초기 값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나와 있는 예제는 뭘까요? 예, 아까 우리가 횟수 제어 반복문에서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그 횟수 제어 반복문에서 만들었던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주피터 노트북으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sum을 일단 0으로 만들어 놓고요. for I in 그 다음에 range 했고요. 1부터 11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sum equal sum 플러스 i였어요. 이것이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sum을 출력하는 그런 문장이었죠. 자, 실행시켜 보시면 55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횟수 제어 반복문에서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현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이거죠. i는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조건에 i가 11보다 작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i가 1 증가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반복시키고 싶은 문장은 요거였는데요. 요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 10번 반복시키도록 하는 그런 문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while 반복문을 이용하면. 이해되시죠? 요거 실제로 해보시면 1부터 10까지 썸에다가 누적해서 결과 55가 나오는 문장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for 반복문으로 만들었듯이 while 반복문으로도 얼마든지 같은 결과를 내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이때 i는 초기 값이 1이고요. while i가 11보다 작은 동안 그 다음에 sum equal sum 플러스 i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i 플러스 equal 1 그죠? i를 1 증가시키는 문장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print sum 이렇게 했죠. 자, 이것의 실행 결과도 역시 55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횟수 제어 반복문을 이용한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과 while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은 사실상 같은 결과를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럼 제어문을 for 반복문을 이용했을 때와 while 반복문을 이용했을 때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구현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차이점을 보실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반복문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자가 적절한 사용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회원 정보, 즉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정확히 입력받아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암호를 잘못 입력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디는 안다고 치고 만약에 암호를 잘못 입력하면 그렇죠. 정확한 암호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 새로운 암호를 계속 암호를 입력하라고 요구를 하겠죠. 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솔루션에 보시면 패스워드가 지금 이제 아이디는 이제 상관이 없고요. 패스워드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황에서 while 패스워드가 파이썬과 같지 않은 동안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지금 보면 조건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패스워드가 파이썬과 같지 않으면요. 같지 않다라는 것이 참이라면 입력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패스워드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반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패스워드가 파이썬이 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패스워드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당연히 이것이 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패스워드를 비어있는 문자를 만들어 놓고 일단 참이니까 일단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받았는데 패스워드가 만약에 잘못 입력이 되면 이 패스워드가 파이썬과 다시 이렇게 파일 반복문으로 가서 비교를 했을 때 패스워드가 파이썬과 같지 않으면 계속 입력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어쩌다가 패스워드를 올바르게 입력을 했다면 패스워드와 파이썬이 같아지겠죠. 같아지면 거짓이 되니까 반복을 중단하고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합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예는 실행 예인데요. 자, 패스워드가 처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딱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1, 2, 3, 4 맞나요? 아니죠. 그러면 계속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묻습니다. 팀 아니죠. 패스워드 계속 입력하라고 묻습니다. 하하 아니죠. 그래서 계속 입력하다가 이 대문자 P와 선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것도 잘못된 거죠. 소문자 파이썬과 대문자 P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딱 했더니 이것이 거짓이 되어서 반복을 이제 중단하고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횟수 제어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조건 제어를 하기 위한 while 반복문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생각에는 그럴 것 같으면 왜 while 반복문을 만들었을까? while 반복문보다는 for 반복문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for 반복문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while 반복문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while 반복문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레보레토리는 홀수와 짝수의 합을 각각 계산해서 예,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1부터 100 사이에 정수가 있다. 1부터 100 사이의 정수. 그 중에서 홀수와 짝수의 합을 각각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while 반복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나누기 연산대로 알 수 있죠?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홀수죠. 그래서 혹시 짝수 따로 계산하고 홀수 따로 계산할까봐 while 반복문은 한 개만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while 반복문입니다. while 반복문의 반복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제 while 반복문의 횟수 제어를 위한 반복문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분성과 오드성과 이분성, 이거 홀수의 합과 짝수의 합을 각각 계산해서 저장하려야 되니까 둘 다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i라는 변수를 1로 두었습니다. 1부터 자, i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100까지예요. 100을 포함한 것까지.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모든 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어떤 문장을 반복하나요? 요 문장을 반복하는 거죠. 만약에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지 않다면 이거 뭐죠? 홀수이면 홀수라면 오드썸에다가 i를 더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짝수니까요. else면 짝수죠. 짝수이면 이분썸에다 i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은지 물어봐서 홀수면 홀수에다가 짝수면 짝수에다가 합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횟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초기값 1, 조건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i를 1 증가시키는 이러한 3 요소를 while문과 함께 써서 1부터 100까지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요것을 for 반복문으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for I in range 1, 101이 되겠죠. 101을 포함하지 않는 것까지니까요. 그래 놓고 if I 나누기 not equal 0이면 odd sum에다가 플러스 equal I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ven sum에다가 플러스 equal 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반복문에 해당되는 것은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odd sum과 even sum 초기화하고 요렇게 반복한 다음에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while 반복문은 for 반복문으로, for 반복문은 while 반복문으로 이렇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레보레토리는 직접 시연은 안 해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문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출력할 구구단의 단수를 입력을 하면 그 해당되는 구구단을 아래와 같이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단, while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현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숫자의 정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봐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이 뭐 곱하기 뭐는 뭐예요. 근데 요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 5가 이쪽에 붙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정렬해서 보기 좋게 정렬해서 한번 출력을 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하려면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포매팅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출력과 구단의 단수를 입력하라고 하고요. 단이 입력이 되면 자 먼저 몇 단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while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9까지 반복하면 돼요. 10보다 작은 동안 하든지 아니면 9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렇게 하든지. 자 그래서 3요소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i는 1, i는 요거 이렇게 세 개의 요소를 이용해서 내가 구구단을 출력을 하는데 단 곱하기 i는 단 곱하기 i 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콜론 다음에 2라고 써 있는 것은 뭐냐면 출력할 자릿수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형식이죠. 그래서 출력할 자릿수를 두 자리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요 변수의 값을 요 계산된 값을 출력을 할 때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두 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하도록 해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while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문장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요거를 9번 반복함으로써 구구단을 출력하고 있죠. 자, 이 문장을 for 반복문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for I in range 1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10 아시겠죠? 콜론 그 다음에 프린트 F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while 반복문을 이렇게 for 반복문으로 볼 수 있고요. 또 for 반복문은 이렇게 while 반복문으로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터틀 그래픽이네요. 예, 다음과 같이 별을 그려보는 그런 레보러토리가 되겠습니다. 별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포워딩을 한 다음에요. 여기서 이만큼 전진을 한 다음에 각도를요. 여기서 전진한 다음에 각도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 각도를 트는데요. 144도를 회전을 하면 된대요. 이 과정을 5번 반복하면 별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144도를 회전하는 것으로 해서 별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길이는 200이니까 요거는 터틀 그래픽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터틀 만드시고요.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시키고 싶은 문장은 어느 거죠? 요거죠. 200만큼 전진시키고 오른쪽으로 144도 방향 전환한 다음에 또 200만큼 전진시키고 이런 과정을 5번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요소 잘 아시죠? 요거요. 초기값, 조건, 그 다음에 증가 또는 감소. 스타트, 엔드, 스텝. 이 3요소를 while 문과 함께 써서 이 문장을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거 for 반복문으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꾸나요? 이거를 for 반복문으로 바꾸면요. for I in range 5가 되겠고요. 콜론 그 다음에 t. forward 200 t. right 14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반복문을
for 반복문을 써주시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좀 많죠, 레버러토리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반복문은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센티널 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while 반복문이 사용된 어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입력된 숫자의 합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입력하는 숫자가 몇 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속하기를 0을 입력하면 입력이 다 된 것으로 우리 서로 약속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반복을 종료하기 위해서, 즉 입력을 종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 0이죠. 이 0을 0으로 뭐라고 하냐면 sentinel value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몇 개의 정수를 입력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정수를 입력을 받고 받은 정수를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음과 같은 while 반복문을 통해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썸을 0으로 놨고요. 합산을 해야 되니까 정수를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최초로 n이라고 하는 정수 하나를 입력을 받았으면 n이 0이 아닌 동안 반복하는 거죠. n이 0이 아닌 동안 뭘 반복합니까? 썸에다가 n을 추가하고 입력을 다시 n을 또 받는 거예요. n을 또 다시 입력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최초로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n이 0이 아닌 동안 계속 입력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다가 n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 되니까 반복을 중단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된 정수의 합은 썸이니까 썸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for 반복문을 썼을 때 더 편리한 경우도 있고 while 반복문을 써서 훨씬 더 편리한 경우도 있죠. 이거는 while 반복문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hile 반복문을 이용한 또 다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숫자 맞추기 게임이에요. 1부터 100 사이의 임의의 숫자, 이 임의의 숫자는 난수인데요. 컴퓨터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알고 있는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알아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몇 번 만에 몇 번 시도를 해서 맞추었는지 그 시도된 횟수도 한번 출력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맞추는 게임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먼저 컴퓨터만 알고 있는 임의의 숫자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랜덤이라는 모듈을 이용하는데요. 이 랜덤이라는 모듈에 보면 rand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randint는 이 randint라는 이 함수는 a와 b 두 개의 인수를 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 임의의 수 n을 리턴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부터 100 이렇게 넣게 되면 1부터 100 이 1과 100을 포함하는 그 사이에 있는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임의의 수 하나를 발생을 시켜요.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를 answer에다가 일단 넣어놓게 되는 거죠. 이 answer는 사람은 몰라요. 컴퓨터만 아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출력하기를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guess와 count라는 두 개의 변수를 0으로 초기화시켰는데요. 이 guess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을 저장하는 변수고요. count는 시도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반복을 하죠. 자, 어떤 조건을 주어서 반복을 시키냐면요. 요렇게요. guess와 answer가 서로 같지 않은 동안 계속 반복하여라가 되는 거죠. guess와 answer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맞춘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guess는 당연히 answer와 같지 않겠죠. 왜 그냥 1부터 100 사이의 난수이기 때문에 0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반복문이 일단은 이게 참이니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를 입력받죠. guess로. 그리고 한 번 입력받았기 때문에 시도 횟수를 1 증가시킵니다. 이해되시죠? 한 번 입력받고 시도 횟수를 1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guess와 answer가 같다면 축하합니다. count 번만에 맞추셨습니다를 출력해주고, 만약에 guess가 answer보다 작다면, 여러분이 입력한 것이 정답보다 작다면 입력된 수보다 큽니다 라고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입력된 수보다 작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문장, 이런 것들이, 자, while 반복문인데요. guess와 answer가 같지 않은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데, 숫자를 하나 입력받고 받을 때마다 시도 횟수를 증가시키고요. 두 개가 같으면 축하합니다.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반복문에서 거짓이 되니까 while 반복문이 종료가 되겠죠? 네. 그리고요, 만약에 guess가 answer보다 작다면 입력된 수보다는 정답이 큽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수보다 큽니다. 아니면 입력된 수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 사이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어떤 수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63이었을 거예요. 근데 숫자를 50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정답을, 얘가 대답을 하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 answer가 63이었어요. 63이었는데 5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된 수보다는 정답이 크죠. 그러니까 입력된 수보다 큽니다.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50보다는 크니까 50부터 100 사이의 수 75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입력된 수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50보다는 크고 75보다는 작다는 얘기니까 이번엔 65를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65를 넣었더니 입력된 수보다 그래도 작다고 그러네요. 아, 그래? 그러면 50부터 65 사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60이라는 숫자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60보다는 크다네요. 그래서 그러면 60에서 65 사이겠네요. 그러면 61, 62, 63, 64 4개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제가 63을 딱 넣었더니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5번 만에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요거는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고 해서요. while 반복문을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좀 들어갈게요.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 이 두 개는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 예제를 서로 비교를 해놨는데요. while 반복문은 for 반복문으로, for 반복문은 while 반복문으로 옮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제어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장은요,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while 반복문의 조건에 to를 넣게 되면 항상 참이잖아요. 항상 참이니까 이 문장을 만약에 실행을 한다면 환영합니다라는 문장을 영원히 컴퓨터가 꺼지기 전까지 계속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는 반복문을 무한 반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무한 반복문은요, 적절한 시점에 반복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적절한 시점에 반복을 꼭 중단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복을 중단시킬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브레이크 문이에요. 이 브레이크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중단하고 빠져나가도록 만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 문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sum equal 0, i는 1, while true. 무한 반복이네요. 무한 반복문이 왔습니다. 이게 무한 반복인데요. 자, 이게 항상 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복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문 같은 경우에는 if 문과 함께 사용이 되어서 만약에 i가 10보다 크면 브레이크 하여라. 이런 문장을 중간에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놔야만 돼요. 그래야 중단점을, 중단되는 시점을 우리가 명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i가 10보다 크면 브레이크 하여라. 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sum에다가 i를 누적하고 i를 1 증가시키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조건이 참인 경우가 만날 텐데 이때 브레이크 되면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무한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한 반복문은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반복을 중단하고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break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가 하면 브레이크하고는 좀 다른 그런 제어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continue 문인데요. 이 continue 문은 계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continue라고 하는 이 문장은 역시 if 문과 함께 사용이 되었는데,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어서 continue 문을 실행하게 되면 continue 문 이하의 문장들은 무시를 하고요,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continue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실 수가 있는데, sum equal 0 for I in range 11. 그러면 이 시퀀스는 0부터 해서 10까지 테니까요, i에다 계속 넣고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면 continue가 됩니다. 여기서 짝수이면, 즉 요거는 짝수이면 이란 뜻이죠. 짝수면 continue니까 이 밑에 있는 문장을 무시하고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1을 가져다가 i에다 넣고 비교해 봤더니 거짓이죠. 거짓이면 if 문의 continue가 실행이 안 되니까 sum에다가 1을 누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sum에 누적될 수 있는 값은 홀수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1, 3, 5, 7 뭐 이런 식으로요. 홀수만 sum에다 누적이 되고 짝수는 누적이 되지 않죠. 왜냐면 continue 문을 만나니까
계속 뒤에 걸 무시해버리고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복문이 모두 다 끝나게 되면 sum이라는 값에는 뭐요? 홀수의 합만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reak는 반복문을 적절한 시점에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continue는 아래에 있는 문장을 무시하고 반복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앞에 나왔던 센티널 값을 이용한 이 입력된 숫자의 합 계산하는 이 레버러토리를 무한반복과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반복문을 한번 보세요. while 미안합니다. while 반복문 이렇게 되죠. while 반복문입니다. 근데 이 while 반복문의 조건이 뭐예요? 참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절한 시점에 이 반복문을 탈출할 수 있는 문장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sum에다가 0을 넣었고요. 이제 반복을 하면서 정수를 입력을 받고 0이면 break, 그죠? 0이 아니면 sum에다가 n을 계속 누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0이 입력될 때까지의 모든 수를 다 합산을 해서 0이 입력이 되면 종료하고 그 합산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한반복과 브레이크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소나마 조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반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횟수 제어를 위한 for 반복문의 사용 방법과 그 다음에 조건 제어인 while 반복문의 사용 예를 여러가지 레버러토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레버러토리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구현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해서 익혀두셔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제시한 이 정도의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만이라도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연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